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차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장관이 오늘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네, 이르면 30일쯤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요.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정성호 장관이 국무회의 중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장에서도 휴대전화를 잘 관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사진이 다 찍히더라고요. 법무부 검찰방의 단체 대화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척 상황을 좀 챙겨보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법안에 대한 이 디테일,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이 형소법 개정안이 지금 우리가 보안 사건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될 수 있는 지금 소지의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많아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 적용될 경우에 굉장히 혼란들이 빚을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의 어떤 긴급 체포 문제 같은 경우도 검사가 승인하느냐 아니면 통보하느냐 뭐 이런 용어 하나를 놓고서도 이게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정성호 장관이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들 이것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들 중에서 이런 검찰이나 이런 데도 형사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부터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스킵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장관이 이런 부분도 좀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30일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막는 데까지는 막아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추진봉 교수님,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뭐 사표 수리된 것도 아니고 사표 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사표를 내겠다라는 뜻은 굽히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네. 본회의 처리 앞두고 좀 항의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런 분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강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건강이 많이 안 좋고 본인은 어제 나와서 그러니 잠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아마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보안사건 폐지 문제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0% 그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사의를 뭐 사표를 낸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마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개인적인 전망은 조금 더 정성호 장관이 직을 수행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설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충분히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이해를 하고요. 또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야 되니까 그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명확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면 이 모든 절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직을 계속 수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근육캥거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이도 빠졌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그 사실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허벅지 아, 네. 두께만 한데요, 거의? 좀 보이죠 좀.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그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네.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었습니다. 네, 웨이트 트레이닝 좀 많이 했었고요. 너무 잘 떠셨어요. 웃으면 안 되는 애인데 이빨이 빠지면 웃으면 안 되는 키만 하고. 네.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이가 많이 흔들리고 또 몸이 안 좋을수록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난해 좀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좀 짠하다, 정말로 일이 많은가 보다 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근육 행거루였던 분이 점점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일이 좀 많기는 했죠. 스트레스도 좀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 많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도 그 일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내가 자아를 실현한 일이다. 그러면 일이 많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 이 일이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나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학 다닐 때부터 역도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신체 연령은 저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대여섯 살 위인데 신체 나이는 아마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확 망가졌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저는 단서를 어디서 잡냐면요. 법무부에서 2번이나 우수 사례집을 냈어요. 작년 12월에도 우수 사례집을 냈고요. 네. 올 6월에도 우수 사례집을 또 냈습니다. 뭐에 대한 우수 사례집이냐면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77건을 갖다 정리했고요. 올해에는 법무부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보안 수사에서 우수 사례가 이만큼 있다. 이걸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지난 3월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보안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그럼 뭐냐?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러한 장치가 보안 수사권이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제대로 기소도 못하고 공소유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소신이었는데 이제 그게 무망한 일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개인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성호 개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다. 이거를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강행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폭풍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서 민주당은 꼭 답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박형수 의원이 이런 얘기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니까 우라병이 난 것 같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성호 장관은 계속해서 법무부 업무가 너무 많다. 지금 얼굴 상태도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성호 장관이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미 올해 초부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 언제 하셨는지를 뭐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는 그 전에 하신 전이라고. 여러 달 전부터 이미 이제 그 공소장 준수청이 설립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 그건 뭐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은 거고 그다음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최근도 아니죠. 전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제가 할 일들은 대충 끝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나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초와 한 달 전에도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일단 주변 인사를 통해서는 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는 꾸준하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근데 이게 의사는 전달을 했지만 실제로 뭐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선을 긋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한국에 안 계시고 이제 순방을 가셨고 이제 뭐 곧 돌아오실 테지만 대통령께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소통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누군가로부터 다시 이번에 공교롭게 나왔을 뿐이지 이번에 새삼스럽게 얘기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고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가 뭐 검경과 관련된 이 부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놓고 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중간에 나왔던 암초 비슷하게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정부 입장도 그렇고 뭐 이 저희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명쾌하게 뭔가 해결될 만한 것들이 지금 안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엔 그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를 검찰에서는 완전히 떼어내고 결국에는 중수청으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네. 그것과 관련된 정합성을 지금 이제 성안 작업을 하고 아마 이번 주에 법안이 다 나와서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평생 법조인으로 또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덥지 않은 어떤 마음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네. 아마도 여기서 그냥 그만두게 되면 대통령에게도 뭔가 이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여당에서 이것을 뭐 이 당론화 삼아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10월 2일 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그걸 주도하거나 혹은 제3자들이 그걸 주도하게 될 경우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 아니야?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또 걱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는 건강이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께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검찰 내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그동안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한 적은 없지 않냐. 좀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존치를 원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뭐 정성호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워낙 그 이 여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이거에 대한 지금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설득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선비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선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도구마. 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대한 도구마에 빠졌어. 결국은 지금 원전 정책이 다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4대강 어땠습니까? 4대강 보 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댐을 더 만들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검찰은 다 없애야 돼.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장윤기 사건은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강경파들은 오로지 노무현만 보이고 있고 장윤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 보니까 이 정권을 움직이는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과 지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현실을 보잖아요. 현실을 보면 이 현실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여당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상실한 겁니다. 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나 공소 취소하지 마라. 나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 대신 내가 국민들의 현실을 생각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토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결국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이게 계속 하니까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 이거 해결 못하니까 본인이 그냥 이도 빠지고 고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보안 사건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입장을 바꿨다면서 재판 공소 취소 때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안 수사권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맞교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의도가 없다면 공소 취소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맞교환, 공소 취소가 결국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첫 번째, 공소 취소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하는 거죠. 근데 논리를 보면 정정식 원내대표 그런 논리 아니에요. 공소 취소하고 보안수사권을 맞교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끝까지 막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권을 줘야죠. 그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면 예를 들면 주려면 보안 수사권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국회에 넘겼어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는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그럼 그걸 끝까지 막아야죠. 왜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물론 대통령은 공소 취소 때문이 아니라 피해가 있는 이 자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계속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논란이 되고 민주당의 분란까지 일어나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정권을 넘긴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금 그거를 그냥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정정식 원내대표 주장처럼 되려면 대통령이 그래도 막아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게 공소취소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 입장에 이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피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가만 놔두는 게 과연 맞느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만약에요. 저게 이제 폐지가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이 되다가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비난은 대통령한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정부에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을 생각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저렇게 강경파들이 얘기를 하니 계속 반대하니까 대통령을 심지어는 욕을 해요. 반개혁이라고 반개혁파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이거 소위 게시판이들 있잖아요, 거기. 예. 거기서는 대통령 욕하고 반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분열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위험성 때문에 그것마저도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네. 민주당에 있는 강경파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네. 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기관인 거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공소취소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공조가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10월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없앴어요. 검찰이 없어요. 근데 검찰을 악마화한다? 이거 엄청난 섀도우 복싱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다시피 그거는 공소취소는 거의 계엄급 국정농단이에요. 그거 하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제가 앞장설 겁니다. 네,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한동훈 의원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좀 논의를 해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순번에 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지 변호사님.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조율이 잘 안 되면 뭐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 필리버스터 순번에 좀 끼워줄까요? 제 생각에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필리버스터라는 거 해봤자 시간만 좀 늦춰질 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역사상 아주 큰 해를 끼칠 게 명예학 관화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딱딱딱 됐을 때 과연 어떤 당에서 어떤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결국은 역사적으로 다 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야당에선 힘이 없으니까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했었다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아요. 뭐 한 24시간이나 주어지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속기록에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남아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남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는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심을 뛰어넘어가지고 원내 그 지도부에서 적절한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어차피 정점식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서든 다 역사가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한동훈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요, 보안 수사권 폐지 금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참석을 할 걸로 보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과 법무부 차원에서도 좀 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 161명 전원에게 친전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받은 의원들 중에 누가 좀 오실지는 모르겠네요. 이동호 최고위원님. 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안 가실 것 같은데 혹시 가실 만한 분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상 저 토론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성안 작업 이것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결정된 이상 네. 중수청으로 보안 수사권이 갔습니다. 그러면 중수청 뭐 규모나 혹은 앞으로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지금 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안 수사권을 얹었을 때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안정감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안이 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각계에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방송에도 나오시고 토론에도 나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국민들께 이 피해 요소를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라고 법안을 설명하고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 지지가 없는 법안이 통과되면요, 나중에 다시 무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경각심을 갖고 더 많이 설명하고 그리고 10월 2일 날까지 저희가 이제 중수청, 공수청 출범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안정감을 드리고 국민 지지를 훨씬 더 모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안 수사권 폐지로 온 국민이 시끌시끌한 가운데요. 경찰관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들의 범죄가 들키자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좀 인멸한 아버지가 이제 발각이 된 건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장윤기 사건이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없애버렸네요. 글쎄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범죄가 하나는 끔찍한 그 살인 범죄인 거고 그다음에 이 범죄는 그렇게까지 끔찍한 범죄는 아니지만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촬영이니까요. 예. 불법 촬영한 대상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단에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동일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범죄 피의자의 그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경찰이 그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죄가 우리나라 그 친족 특례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지 않는 이런 구조는 완전히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나 밝혀지는 거고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보안 수사권 행사해 가지고 간신히 그 부장검사에 의해 가지고 밝혀진 거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몇 %나 밝혀질 수 있겠는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저만 이런 우려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우려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네. 어쨌든 보안 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진척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